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가 이 생명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있잖아요. 이걸 디자인하는 방식에 거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AI 단백질 설계, 생명 진화의 가속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특히 2025년 2월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아주 놀라운 연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연구죠. 이 자료의 핵심은 말이죠. AI가 수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생명의 진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단 몇 년, 아니 어쩌면 몇 달 만에 압축해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 긴 진화의 역사를 타임랩스 영상처럼 압축해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맞아요. 원하는 장면을 편집하고 새로운 장면까지 추가할 수 있게 된 듯한 느낌?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깊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AI 단백질 설계 기술,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좀 깊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의학이나 생명공학,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과 생명에 대한 이해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2025년 2월 사이언스지 연구부터 좀 봐야겠죠? 이 연구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핵심은 역시 그 AI를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단백질이 진화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의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 설계까지 해냈다. 네, 그 수억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비유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실제 성과로 보여준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 연구의 그 기술적인 핵심에는 ESM3라는 이름의 생성형 AI 모델이 있습니다. ESM3요? 네, 이 모델은 파라미터 개수가 약 98억 개에 달하는데요. 98억 개요. 와. 네, 엄청난 규모죠. 이 파라미터가 많다는 건 그만큼 AI가 학습하고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뭐랄까, 단백질의 복잡하고 미묘한 구조, 기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특화된 아주 정교한 뇌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거대한 뇌네요. 그렇죠. 이 ESM3 모델이 자연 상태였다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지도 모를 그런 단백질의 진화적 변화를 불과 몇 달이라는 정말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시뮬레이션하고 구현해냈다는 것, 이게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억 개 파라미터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거대 언어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복잡성을 가진 AI가 단백질이라는 특정 분야에 딱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AI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단백질 설계 문제를 풀어내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체인 오브 솥을, 그러니까 COT라고 하죠. 그리고 프리퍼런스 튜닝, PT,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나오던데요. 이 용어들이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AI가 답만 찾는 게 아니고요.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단계적으로요? 네. 먼저 체인 오브 소스, COT, 이건 이제 단계적 사고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단백질 설계라는 아주 크고 복잡한 목표를 여러 개의 작고 좀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접근법입니다. 문제를 쪼개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분자랑 잘 결합하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만들자. 이런 목표가 있다면 1단계로는 결합 부위 구조를 먼저 디자인하고 2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를 설계하고 3단계에서 이 두 요소를 통합하는 식으로 문제를 잘게 나누는 거죠. 네네. 각 단계의 결과를 평가하고 또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시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막무가내가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방식.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튜닝은 이 과정에서 AI의 취향을 좀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향이요? AI가 취향도 있나요?
하하, 뭐 그런 비유인데요. AI가 여러 후보 단백질 구조들을 막 만들어내면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 예를 들어 가장 안정적이면서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하는 구조,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선호되는 후보들을 선택합니다. 아, 좋은 걸 고르는군요. 네. 그럼 AI는 이 선택된 우수 후보들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후보들을 생성하도록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마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후보를 뽑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 비유가 재밌네요. 오디션처럼. 네. 좋은 작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백질 구조죠. 이걸 알아보는 안목이랑 만들어내는 능력을 동시에 치우는 겁니다. 이 QOT와 POT의 조합을 통해서 AI는 아주 방대한 가능성의 공간 속에서 효율적으로 최적의 단백질 설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게 쪼개서 단계별로 해결하고 QOT, 동시에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인지 계속 학습해서 판단 기준 자체를 향상시킨다. POT,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니까 그렇게 복잡한 단백질 설계가 가능해지는군요. 와, 진짜 논리적이면서도 되게 효율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상당히 지능적인 방식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기술로 AI가 실제로 설계해낸 단백질의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론이 현실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특정 파장의 빛을 받으면 밝은 녹색 형광을 내는 단백질, GFP라고 하죠. Green Fluorescent Protein. 이걸 AI가 성공적으로 설계한 경우입니다. 아, GFP. 그거 생명과학 연구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GFP 자체는 자연계에도 존재하는데요. 연구진은 AI를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서 더 안정적이거나 혹은 다른 색깔의 형광을 내는 식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맞춤 설계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형광 단백질은 살아있는 세포나 생체 조직 안에서 일종의 위치 추적 태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투적 태그요? 네.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싶은 어떤 특정 단백질에 이 AI가 설계한 형광 단백질을 딱 붙여놓으면요. 그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현미경으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실시간으로요? 네. 암세포가 어떻게 전이되는지,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신약 후보 물질이 목표 세포에 제대로 도달해서 작용하는지 같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된 셈입니다. 와,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 이걸 넘어서 생명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마치 어두컴컴한 방안을 막 더듬거리면서 탐색하다가 갑자기 환하게 불을 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질병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거나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아시다시피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또 오랜 시간에 걸친 자연 선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운도 따라야 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맞아요. 어떤 단백질은 최적의 기능을 갖추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는 이 과정을 컴퓨터 안에서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의 3차원 구조라든지 안정성, 다른 분자와의 결합력 같은 수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최적의 해답을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겁니다.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단백질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의 활성 부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죠. 또는 리간드 결합 부위, 특정 분자와 딱 결합하는 곳.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인데 AI가 성공적으로 최적화했다고 보고합니다. 아, 그런 핵심 부위까지요? 네, 이런 부위들은 아주 약간의 구조 변화만으로도 기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운데요. AI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단백질 설계 능력이 정말 성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자연 진화나 기존의 실험 방법으로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최적화 과정을 AI는 단 몇 달 만에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백만 년.
아니면 최소 수년이 걸릴 과정을 단 몇 달 만에 해낸다니 이건 뭐 시간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혁신이네요. 정말 진화의 타임머신을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렇다면 이 연구가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연구실 안에서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역시 맞춤형 치료제 개발입니다. 맞춤형 치료제요? 네, 현재 많은 약물들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종종 정상세포에 있는 유사한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키곤 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하지만 AI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특정 암세포 표면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만 딱 결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뭐랄까 스마트 폭탄 같은 단백질 치료제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와, 스마트 폭탄이요? 네, 환자 개개인의 유전 정보나 암세포의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된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한 약을 만드는 시대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야말로 정밀의학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GFP 사례처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실시간 모니터링? 네, 세포나 조직 내에서 질병 관련 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질병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질병의 조기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치료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에서 특정 단백질이 뭉치는 과정을 추적한다거나 감염병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것 같은 게 가능해질 수 있죠. 오,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인류를 포함한 생명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화 과정의 이해요? 실험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과거를 시뮬레이션한다. 그렇죠. 이건 생명의 기원이나 인간 진화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생명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한 영향력이네요. 치료제 개발부터 생명의 근원 탐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 이게 바로 강력한 컴퓨팅 기술의 발전입니다. 아, 컴퓨터 성능이군요. 네, 특히 ESM3처럼 98억 개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막대한 계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하긴 98억 개를 계산하려면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RTX 6000 시리즈 같은 고성능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걸 수천 개를 병렬로 연결한 일종의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환경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GPU 수천 개요? 와. 네, GPU가 원래는 복잡한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지만 아시다시피 수많은 계산 코어를 동시에 활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AI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수억 년에 해당하는 방대한 진화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뮬레이션을 현실적인 시간, 즉 몇 달 안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GTC 같은 행사에서 AI와 생명과학의 융합,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컴퓨팅 플랫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죠. 아, 젠순왕 CEO가 그런 얘기를 했었군요. 네. 정교한 AI 알고리즘이랑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이 마치 두 개의 엔진처럼 함께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과학적 돌파구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AI 모델의 혁신과 컴퓨팅 파워의 발전은 서로를 막 가속화시키는 그런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아무리 뛰어난 AI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또 계산해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네요. AI 모델의 발전과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이 정말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나 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넘어서요. 훨씬 더 깊은 과학적,
그리고 어쩌면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수억 년에 걸쳐서 자연이 수행해온 그 생명 진화의 과정을 인간이 만든 기술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의 단백질을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좀 놀랍긴 하네요. 네. 이건 인류가 생명 현상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명의 기본 작동 원리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제어까지요? 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류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 자체,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설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설계한다.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물론 이건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윤리적,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질병 치료나 신소재 개발 같은 실용적인 목표에 집중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노화라든지 지능, 행동 같은 생명 시스템의 근본적인 측면까지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AI와 생명과학의 융합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발전을 넘어서 인류 문명과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ESM3 같은 초거대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단백질 설계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AI는 체인 오브 소스, COT나 프리퍼런스 튜닝, PT 같은 정교한 학습 기법을 통해서 마치 지능적인 탐험가처럼 방대한 단백질 구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억 년의 자연 진화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압축적으로 재현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의 단백질까지 맞춤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발전의 뒤에는 엔비디아 GPU로 대표되는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은 단순히 신약을 더 빨리 개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특정 환자의 유전적 특성이나 질병 상태에 완벽하게 맞춰진 개인 맞춤형 단백질 치료제를 디자인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세포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등 의학과 생명공학 연구의 방법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AI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단위인 단백질의 설계 원리를 해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설계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명 현상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자료는 AI와 컴퓨팅 기술의 융합이 인간과 생명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억 년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이 걸렸던 생명의 진화 과정을 우리 인간이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의도적으로 가속화하고 심지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얻게 될 무한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과 과제는 또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해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